일단은 저는 금방 그 소개받은 서경옥 사무국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는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부설기관으로 시흥환경교육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은 원래 그 교육 쪽 관련한 전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하기 싫어서 관도다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에서 자원활동가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까지 맡게 되는 아주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관두려고 그만뒀는데 결국은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조금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의 천직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생태 안내자라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무국장까지의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저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이렇게 막 교육하는 것보다는 약간 모든 활동도 하고 발표도 하고 좀 그러는 게 제 시간에는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모든 별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인사 나누기도 별로 안 했을 텐데 그런 활동들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거창하게 체험환경교육론 그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역할들이 어떤 건지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맨 처음에 모둠 활동하고 제 강의를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또다시 모둠 활동을 하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어떤 건가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참석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모두 활동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 제가 이제 그 계획안 작성하는 법을 갖고 왔어요.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걸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일단은 해보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환경 해설가의 역할이라든지 뭐 마음가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오창길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여기 보니까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오창길 교수님이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가 있어서 다시 또 중복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스트잇을 네 가지 색상을 좀 줬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색상은 이제 마음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3명이라든지 저쪽은 왜 거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든 별로 앉아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환경교육은 뭔지 그래서 포스트잇 한 색깔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되고 있는 환경 문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좀 써보시고요. 막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언제 환경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련된 것도 한번 써보셨고요. 나는 왜 이 교육을 받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교육 해설가라든지 그런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좀 어땠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조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인사 나누기도 좀 안 했으니까 제가 이 활동을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 각자 그 모둠에서 인사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쓰셔서 포스트잇으로 작성을 해서 이쪽 옆에다가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원래 그 무생물이랑 같이 이렇게 싸줘서 네네 문제예요. 자비하기로 손들어 자비하겠어요. 이게 끝나지 않았어. 인사 괜찮으면 나누셔도 돼요. 우리 이쪽에는 이제 이번에 저는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하상동에 사는 황연희입니다. 일조고요. 우리 팀원들이 얘기한 거는 그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를 차례차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무더기로 같이 감싸서 가겠습니다. 환경은 우리 인간과 자연이 한 구성원이 돼서 이루어지면서 그거를 환경을 개선해야지 어느 한쪽에다가 자연에다 맡겨놓은 것도 안 되고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선생님이 여기 어르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해주셨고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정부 정책론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맨 밑에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작은 목소리 실천들이 모이면 주변의 환경이 잘 실천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환경교육은 이제 우리 이제 얘기했는데 한 번도 받아보시진 않았대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거를 교육을 받고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저는 지금 EM하고 에너지 교육을 해서 거기 이제 강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EM하고 에너지는 환경이거든요. 에너지도 줄여야지 환경이 우리가 좋아지고 이기 때문에 EM에 되는 건 아시죠? EM 모르세요? 네, EM을 강의하고 지금 많이 환경을 해서 우리 시흥시가 EM으로서 신천동 그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든지 여행을 가면 봐요. 창밖으로도요. 농촌이든 어디든 벌판에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비닐하우스 조금 저놓고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가보면 아주 집에 있는 뭐 거실에 있는 게 다 왔듯이 돼서 저것이 없어져야 진짜 깨끗하겠구나. 그걸 굉장히 절실히더라고요. 길 걸어가는 데마다 컵에 뭐에 우리 일회용 컵 안 쓰겠는데 그런 거면 뭐 떡볶이 컵이면 애들 이런 거면 집에서부터 아이들한테 교육이 그게 되고 우리부터 실천해야 그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도 다니시다가 보면 계단에 떨어진 거 그냥 무심코 가시지 마시고 제가 집어 가지고 가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은 아는 것이 힘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별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면서 우리가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교육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교육에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항상 교육회에서 이수하신 분들이 또 실천하고 그러는 자세로 나가면 이게 점점 깨끗해지고 모든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2조에 누가 나오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정말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들 전문가신 분 같아요. 네, 네, 저는 오원이라고 하고요. 이쪽 교육을 특별히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조에서는 이제 제가 자연 생태 교육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자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살 것인지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구나. 여기에다가 이런 자연 습지 교육도 같이 어우러진다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이 생태계 보존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로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선생님이 오폐수 방류하는 거 아무래도 저번에 개골 어제 교육하면서 이렇게
방류하는 그런 사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주변에 샵차들이 이제 주차를 해서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제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셨고요. 그다음에 환경 교육을 언제 받았는가? 저희는 특별히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쓰레기 매립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인천 쪽으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 난 왜 이 교육을 받고 있을까? 뭐 저는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시고 저희도 잘 모르고 이제 배워가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 초심도 잃지 말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모범이 되어서 실천을 좀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봐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조. 안녕하세요. 3조 저는 김명이고요. 저희는 모든 명까지 벌써 정했습니다. 저희 마중물이라고요. 마중물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다고 의견이 나와서 마중물로 모든 명을 정했고요. 마중물이 뭐예요? 네? 마중물이 마중물이 뭐냐면 옛날에 펌프한 저 수도 있죠. 네. 거기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물을 조금 부은 다음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에 물이 올라오는데 그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아, 올라오게 하는 네. 그래서, 네, 좋은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둠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교육을 모둠에서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라고 이렇게 해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쌀뜨물을 이용한 주방 세제 사용 여기 EM 이렇게 나왔고, 여기 또 생태 교육, 기후 변화, 갯벌 쓰레기, 뭐 자원 재활용,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강범위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4대강 개발로 인한 서식지나 녹조 피해 등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또 한 의견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 언제 환경 교육을 받았는가? 초등학교 때 뭐 교육을 했다는 그런 약간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시민 교육 시간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항상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육은 있었다는 이런 의견도 나왔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저는 2009년도에 환경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네 번째는 난 왜 이 교육을 받고 있을까 의견은 습지 교육만 생각했지 환경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해보고자 이제 오셨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시흥에 있는 갯벌에 대한 관심과 산책할 때 하천이 더러워져서 심각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으러 오셨다는 분 계시고, 또 환경에 관심이 많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을 위해서 조그마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교육을 한 사람의 자세는 어떤가, 그거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노안이야. 주변에서 특별히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유기농 야채를 직접 재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분을 보고 이제 이것도 환경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변의 조그만 일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만 바라지 말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환경 보존을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정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네,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네요.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조. 예. 사조 한번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조 김순복입니다. 저희는 1번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교육. 와, 우리 선생님 한 분 너무 길게 써주셨는데, 이게 맞나?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환경인데 온난화로 인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생태계의 위험함을 인식시키는 거. 이거 맞아요, 선생님? 1번. 네, 이렇게 쭉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 교육이나 생태 교육, 관계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감을 깨우는 교육,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갯벌 생태 파괴, 공원 녹지, 쓰레기 처리, 오염된 의무, 이런 식으로 저희 1번에 갖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환경 문제. 저희는 지구 온난화를 제일 다들 한 3분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개발.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째, 난 언제 환경교육을 받았는가. 저희는 한 3분 정도가 다들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환경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전에 잠시 환경 생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이 행복했다. 그래서 배워서 남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다. 멋있죠? 그 다음에 시흥 시민으로서 시흥 갯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이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교육을 신청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 환경교육이 너무너무 광범위한데 그중 한 부분 습지, 갯골에 대해 공부하고 갯골에 사는 생물, 새, 식물 등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 이게 다 저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생태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분은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환경을 지키자, 즉 지구를 지키자는 마음을 갖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 배우는 것에 진지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배워서 남주자 하는 자세로 활동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다음 이제 하나는 적극적으로 참여, 작은 것부터 실천, 다양하게 홍보하자. 이거 앞으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발표도 되게 잘하시네요. 이게 나중에 시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신 거 제가 강의할 내용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라는 세대 아이들한테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도 해주고 오감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만져도 보게 하고 그런 걸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미래 세대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지구를 마련하는 것들이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얼만큼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제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더 좋아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흥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가지는 자세라든지 환경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렇게 튀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그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환경교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환경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게 아까 누가 그 쓰레기 매립장을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 근데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쓰레기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쓰레기를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이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도 해보고 쓰레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교육이 되고요. 환경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이게 환경을 위한 교육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 교육의 목표는 자연 환경의 이용에 관련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의식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하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지식을 쌓이게 되면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생기겠죠. 제가 이제 그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언제부터 저희 나라에는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환경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환경. 네? 2000년도? 네. 아까 우리 그 일기 습지 학교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구 페놀 사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90년대 초 중반부터. 그 전에는 환경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잘 사는 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거리는 데는 유럽 같은데 유럽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복지국가잖아요. 거기는 뭘 우선으로 생각하죠?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한 저개발국가 같은 경우는 그거 먹고 살고 입고 잠자는 거에 중점을 가지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장의 폐 원인이 환경을 너무 무시하고 성장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 사람들이 태국이라든지 못 산다고 얘기하는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저희 이제 시민단체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의식주가 해결하는데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 왜냐하면 저희는 그거를 환경은 파괴하려면 1년, 2년, 3년 그냥 금방 파괴를 되는데 이게 다시 복원되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 적게는 50년 막 그렇게 걸리거든요. 많게는 그 이상으로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이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이용에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많이 습득을 하는 것들이 환경 교육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도 그거를 갖다가 먼저 체험하면서 실제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환경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사회가 자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아까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3월 말 정도에 20몇 도씩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가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건가? 식량에 관련된 건 문제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거에 관련된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 세계가 미치는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계급 간의 갈등과 사회 운동에 대한 인식이에요. 계급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그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새 그 얘기하는 것들이 환경복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설국열차 보셨잖아요, 그렇죠? 끝칸과 첫 번째 칸과의 차이가 뭐냐? 네, 그건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환경 복지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조금 이렇게 좀 잘 못 사시는 분, 그 사회에서 좀 약간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환경 그 복지 쪽으로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국 열차에 1번째 칸을 탈 수 있게끔 그렇게 골고루 환경복지가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유자적하면서 환경을 즐기고 있어요. 자연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계속해서 막 그 피와 땀을 흘리는 것처럼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이 공통적으로 그 살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급 간의 갈등과 사회운동 인식이 환경교육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소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요새 계속 개발적인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론자들은 다 그거를 개발로 받아들이고 돈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돈의 가치는 자연의 가치는 지금 현재 그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연이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나오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뭐 시의원이 나온다든지 국회의원이 나온다든지 여러분들이 안 나오더라도 선거를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 생태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연을 중요하신 분들을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소양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 표 찍는 거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저희 시흥시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저희 국가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환경교육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안적 사회와 환경적 미래에 실현을 하고 싶은 정치적에 대한 인식, 아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와 소비자 운동이에요. 저희가 그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예전에는 건강에 대한 것도 별로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이제 수명이 한 뭐 90세,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지역 안에 있는 뭐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 생협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에 관련된 것들은 있겠지만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가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1+1 있잖아요. 그런 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 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거를 그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를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거가 한 180리터 정도밖에 소용이 없어요. 근데 1+1이니까 360리터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개는 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떤 거는 10,000원이었는데 이거는 18,000원이라는 그 꼬인수에 해서 나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이제 환경 그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의식이 변화하다 보면 한번 사더라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카트가 자꾸만 그 대형 마트의 카트가 커지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네? 많이 살 수 있게. 왜냐하면 카트가 적어지면 조금 사도 많이 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소비자 심리에 이게 넓은데 한두 개 넣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적게 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더 넣게 돼서 이 장바구니를 꽉 차고 가서 신나게 소비를 하는데 냉장고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먹고 그런 거 냉동실에 엄청나게 가득해서 계속해서 쌓여져 있을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네. 그래서 냉장고 비우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소비자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데올로기하고 소비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환경교육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쟁점과의 관련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요새 하는 운동이 뭐냐면 그 기후변화법 국민청원
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저기서 드릴 건데, 그래서 실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법안으로 작당을 하지도 않고 지자체에서 하는 행동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큰 대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법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쟁점과의 관련이 이렇게 있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시험적성과 낙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 실패를 해더라도 즐겁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연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벽보다 초록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저희가 조금 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저희가 월급 받는 게 한 120에서 150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시민활동가를 할까봐 걱정된대요. 그래서 내가 120만 원의 행복을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에서 다니면서 8시간이라고 근무를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 회사에 있는 거는 밤 12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 과중한 업무를 주거든요. 기업은 돈 준 만큼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적게 받지만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가지는 것들이 이런 낙관주의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 육성이에요. 우리가 우리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뭐죠?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네? 밥.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밥. 그 다음에 김치. 응? 김치. 김치? 김치. 그래 김치도 먹고 살고 또 뭐도 먹고 살아요? 네? 물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걔네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호 의존성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저희 환경교육을 하는 목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환경보호 개선을 위한 기회 제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제 전혀 몰랐는데 야 쓰레기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너무 많아지고 쓰레기가 너무 범람하니까 좀 안 좋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개선하기 내가 쓰레기를 하나 덜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새로운 행동 패턴을 창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어느 정도 틀에 박혔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젊은 애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뭐냐 하면 걔네들이 별거 아닌데 굉장한 신선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행동들을 얘기해주고 새로운 그 패턴을 창조하는 것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환경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교육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것들을 5가지 목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 중요한 게 이제 참여겠죠. 참여의식이 없으면 환경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교육을 위한 18가지 지침 원리 그래서 그 1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그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까지 아니면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요. 근데 우리랑 별거 아니야. 저 다른 나라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른 나라 이웃인가요? 다른 나라 이웃인가요? 네, 생선을 안 먹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열심히 수입해 와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그 커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커피 같은 것도 열심히 사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거를 그 기호식품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런 거가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전 지구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지속된 삶의 과정 속에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100세까지 아주 쌩쌩하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적인 접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 영역에서 뭐 소리 듣는 것도 새소리 같은 것도 들으면 그것도 음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갖고 뭐 그 갯벌에서 이렇게 발자국 보면 그것도 미술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글로 표현하면 글쓰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5가지 저희가 보통 국영수, 과학, 그 사회 그런 항목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지금 돼 있어서 환경 교육에서는 그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 교육을 통해서 자꾸 보는 눈이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갯벌 생태 안내인데 갯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갯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서생물이 뭔지도 몰랐는데 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나는 식물들이 쟤네들이랑 달라 보이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달라 보이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환경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환경 상한 초점을 맞추고 역사적 관점을 고려한다. 저 잘못 좀.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 시흥 갯골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그 염전 지역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역사성이 없고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와 잘 고려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적 협동의 필요성과 같이 진작시키기. 그래서 아까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만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도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저희만 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국제 사회가 그런 것들이 한 가지로 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발과 성장에 대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개발 얘기만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설국열차의 1번 그 1호실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체적인 환경 복지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라거든요. 그렇다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자연과 다 함께 어우러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지침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기회 제공과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게 하기.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잠깐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 내준 거가 여기에 다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연령에 대한 의사결정과 가치의 명료화, 그 다음에 환경적 감수성에 대한 강조점 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보는 것만 하고 다르는 게 뭐냐 하면 만져보는 것도 저희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실제 이게 갯벌에서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막 둔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감수점을 강조를 하고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일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의 증상과 원인을 그 발견을 위해 돕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시흥 갯골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오폐수가 나오는 일도 있었을 때 그냥 가지는 않고 사진을 찍어서 놔둔다든지 그것만이라도 어디예요? 그걸 갖다가 시청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찍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너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판적인 사고가 없이는 어떤 대안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거는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학습 환경과 광범위한 교육적 접근 사용하기. 아까
잠깐 그 얘기했듯이 뭐냐면 이거는 통합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하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양한 환경이 우리는 이제 갯벌에서만 한다고 그래도 갯벌도 갯벌 주변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식물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히 있고 그다음 소금밭에서 할 수 있는 환경 교육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학습 환경들이 주어져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으로는 상호 우정성이에요. 그 지구 생태계가 순환고리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연결 교육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하고 이 사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가다가 이거는 간단한 건데 그냥 누가 이렇게 변을 봤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 그걸 밟았어. 그거는 나하고 전혀 무관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나만 자동차를 안 타고 자전거만 타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별 피해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산화탄소를 계속 먹는다든지 굉장히 목이 아파진다든지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은 환경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원 관리예요.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환경을 잘 활용과 보존과 함께하는 일들이 뭔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저희가 갯골에 관련된 것들을 구불구불하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보존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언젠가는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점점점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또 그 수원에 있는 생태환경센터가 그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시는 분이 센터장이 돼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마침 일본에 갔다 온 자료를 PPT로 이렇게 사진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우리의 요만한 정말 우리 책상만한 습지가 있었어요.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큰 철망으로 이렇게 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그 칠보산하에 가면 해오라기 난초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조금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큰 철망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철망 바깥에서 관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원 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생활 양식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돈의 가치를 줄 거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즐거움을 갈 수 있는 우리 보통 힐링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경제성장 막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달려오니까 내 마음도 피폐해지고 내 몸도 피폐해지고 얻은 건 그 저기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자식이 내 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내 말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치를 어디 두냐예요. 돈 몇 억 가진 거를 가치를 두냐? 내가 자연을 이렇게 보는 걸로 가치를 두냐? 그래서 그런 가치가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상대적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내 옆집에 뭐가 샀는데 응? 나는 이게 없어. 그러면 그거 갖고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내 가치가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 소래산 한번 산에 올라가는 걸 즐겨. 그러면 나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치와 생활 양식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하고요. 사회 참여예요. 실질적으로 환경 교육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 저는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회 참여를 해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 참여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출신도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는 안 했지만 하여튼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하게 된 동기가 환경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좀 있겠죠. 물론 제가 자랄 때는 환경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둘 때쯤에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 거였죠. 그래서 사회 참여가 굉장히 환경교육에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수준에 맞춘 단계별 환경교육 그래서 그
그 아까 저기가 많이 해갖고 보통 추학 전에는 어린이 주유 환경, 뭐 관찰이나 경험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환경이라든지 가까운 지역 환경 그런 것들을 하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관찰 경험이라든지 자연의 사랑과 동식물, 애호 정신 함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흥 지역에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시흥 전체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 발생의 기본적인 이해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 지역에서 막 이런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발생 기본적 이해라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환경 문제는 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서 환경 문제. 냄새 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 정왕동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되게 관련된 문제 그 교육을 시키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그 고등학교도 그거는 가능해서 그래서 그 대기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 환경과 환경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국가 및 국제 환경 그리고 지구적 환경하고 상호 오전성 이런 것들. 그럼 성인은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을까요? 성인.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인은? 성인은 여기 다 포함되면 돼요. 제가 이러면 또 길어지면서 기후변화법 그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저희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수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진행을 해본 결과 40, 50대 아줌마들은 40, 50대 아줌마뿐만이 아니라 아저씨들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야, 40대, 50대를 어떻게 겨냥해서 환경교육을 시켜야 되냐.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성인들은 오히려 요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등, 고등 같은 경우 환경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희 잘할 때는 환경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대신 예전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에 대한 그리움. 시골 가서 살았으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길 가다가 모두 뜯어먹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점으로 해서 성인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환경교육 지도 단계는 보통 성취하고자 하는 환경교육을 먼저 생각을 하면 과제를 확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한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방안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예측을 하고 방안 선택 그 다음에 방안을 실천을 하고 이게 안 나와요. 포인트가. 그 다음에 방안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할 행동인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40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생겼는지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가 어떻게 생겨서 그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상황을 제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우리가 예전에 막 쓰레기 마음대로 버렸었잖아요. 근데 쓰레기 요새는 어떻게 하죠?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소각할 거, 이거는 다시 재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 제시 및 탐구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을 자극해서 적절한 생활을 제시인데 그래서 탐구 문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입장을 선택을 예를 들면 여기에 쓰레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해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을 가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야 저런 것들이야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 입장을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집단을 조직하기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탐구 문제 집단을 조직하고 탐구 문제 분석을 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요새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 발표 방법이라든지 개인별 과제를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간단하게 했지만 만일에 그 환경교육 아이들한테 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및 활동 분석 같은 경우는 만일에 그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소금에 관련된 것들을 해서 비이커로 이제 소금물을 줄이는 그런 걸 하면 그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갯골 생태 안내이니까 갯골에 가서 염전을 체험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 염전 체험을 해고 와서 아이들한테 발표를 해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은 염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발견 및 심체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탐구생활의 활동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한 저 논의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실천하는 일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여기 보면 자료 수집 및 활동 분석에 자료 수집만 없다 뿐이지 활동 분석 같은 것들은 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환경 해설가의 역할 뭐 그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건너뛸게요. 이것도 다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체험은 보통 그 교실 밖에서 학습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제가 발표 저쪽에 송호희 선생님은 잘 알아요. 그래서 송호희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런 게 뭐냐면 약간 소극적이고 말 좀 잘 안 하는 친구들을 조금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찾아서 조금 분석을 한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면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계속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분석을 하게 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을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열심히 참여를 하지만 어떤 애는 바깥에서 막 이렇게 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 기회 제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좀 잘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2시간 동안 여기서 계속 강의를 했으면 지금쯤은 지루했을 거예요. 지금 지루하시죠? 근데 그나마 제가 잠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이게 뭐지? 여러분들 환경교육을 왜 여기 와 있고 환경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뭡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생각 못했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어?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기유발이 계속 되는 것들이 환경체험 학습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제 단기 체험이 있고요. 장기적인 체험이 있어요. 단기 체험으로는 뭐 하루, 근데 장기는 2, 3일 막 계속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캠프도 진행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는 하루 뭐 한 2시간 아니면 하루 왼종일 뭐 이런 건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과 중심이고 병교과 중심입니다. 과학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서 생물, 뭐 동물, 식물 뭐 그런 것들 다 과학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 뭐 그런 것들도 그리고 달의 원리, 밀물과 썰물이 뭐야? 이게 다 과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교과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술 교육도 되고 음악 교육도 되고 사회 교육도 돼요. 우리 지역에 염전에 몇 년도에 생겼을까? 우리 지역의 연꽃 테마파크는 뭘까?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범교과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체험 학습의 심리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장 체험 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보통 2시간일까 3시간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활동지를 갖고 왔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활동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선택적 활동 보장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을 잘 못해요. 교실 안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밖에 나가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희 그 경기도에서 그 평생학습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라든지 뭐 몇 개 예시를 하면 학교가 선택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 활동을 제공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 찾아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 설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하는 데는 목적,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사전 답사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이제 그 준비물이라든지 위험 요인 답사를 해서 위험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위험 요인이 이런 거 있으니까 애들한테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소요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는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데로 승인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전 준비를 해서 과제 선정을 하면 학습지를 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 편성, 제가 여기 역할했듯이 이런 게 학습지 제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 짜는 것처럼 이렇게 조도 짜고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조 좀 짜주세요. 그러면 조도 짜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활동지 같은 거는 좀 저희 쪽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수행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점검 중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조사 및 수집 및 기록 등.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사진 찍는 게 바로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인솔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준비물은 잘 점검이 됐는지, 그 다음에 자료 조사는 수업하기 전에 얼마만큼 조사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체험학습장 장소 안내 등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나고자라든지 지나가다 보면 어떤 애는 저 뒤에 서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없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후 지도 및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그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 뭐 수집 자료 분석 및 토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오늘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했으면 걔네들이 이제 나름 이렇게 활동지라든지 쓰면 발표하게 하는 거가 바로 평가의 한 항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일에 이제 전시회라든지 그리기 이거 바로 전시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활동에 대한 전시. 예. 만일에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 현장 학습 그 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애인지 설문지를 돌릴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체육 개혁 수립하는 거는 이제 교내에서 할 건지 등하교 뭐 교회에서 할 건지 이렇게 그래서 건물 학교 건물 아니면 실내에서 할 건지 뭐 실외에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교회에서 할 경우는 산들 뭐 그래서 굉장히 많죠. 논, 밭, 하천, 습지, 뭐 연못, 계곡, 뭐 언덕. 그다음에 바다에는 뭐 갯벌에서도 할 수 있고 등대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우리는 소금밭도 있으니까 염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답사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흥 갯골 생태 안내인이지만 물론 이제 안내를 하는데 이제 갯골에 관련된 것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추후에. 근데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사를 안 하게 되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해요. 공원관리과에서 어느 날 페인트를 칠해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움푹 파여놨다든지 뭐 뭐를 심는다고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꼭 사전 답사를 해서 뭐 변동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예전에 꽃이 안 폈던 게 꽃이 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숙식이 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요새는 전화기는 다 있으니까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체제 이제 그 저희가 하루 가는 거는 장기 체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뭐 2박 3일 정도 갔을 때는 아이들이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후송 소요 시간이라든지 병원에 관련된 것들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응급에 관련된 교육들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잘 배워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및 시설물 상해 보험입니다.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는 항상 보험을 잘 들어놓으셔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획 보험 및 수입니다. 목적에 맞는지 학습 주제에 맞는지
장소는 괜찮은지 아니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일시하고 일정이라든지 소요 경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교사를 활용을 할 건지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15명 1인이 가장 그 교육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30명이 오는데 나 혼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한 분 정도는 보조교사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교사를 활용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전 준비를 다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 현장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준비물 그 다음에 인원수가 몇 명이 됐는지 그 다음에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안전사고 갯벌에 가서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숙지시키다든지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장 학습 사후 지도 및 평가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에 그 여러분들이 한 단기 계획이라 한 2시간이라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리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뭐 이 하는 것들을 조금 해서 아이들이 어땠는지 조금 생각도 좀 해보고 이번 교육이 굉장히 좋았는지 아니면 좀 지루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현장 학습 계획하기 그거를 시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조별로. 근데 시간이 10시 53분이라서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으세요? 아니 이거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장 학습을 이렇게 그냥 별거 쓸 것도 없어요. 일시, 주제, 목적, 장소, 뭐 담당자 누구로 할 건지, 뭐 자료 조사 이런 것만 간단하게 쓰면 준비물이 뭘 건지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조별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시간 빼니까 10시 54분이에요. 해보시죠. 한 10분만. 그렇죠. 해보죠. 그래,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하고 발표는 1분만 하는 거예요. 1분씩. 네, 조별 한 장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냥 날짜는 아무 때나 적으면 돼요. 그리고 주제를 뭘로 잡을 건지,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주제 아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쓰레기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가진 분들이 있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갯벌 같은 경우는 갯벌을 포커스로 줘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조에서는 산에 관련된 거를 하고 싶다. 우리 조에서는 갯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갯벌이면 시흥 갯벌을 갈 것이냐 오이도 갯벌을 갈 것이냐. 그래서 장소를 얘기하면 되고요. 담당자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자료 조사를 뭐 인터넷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담당자를 누굴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전 답사일은 일시하기 전에 사전 답사일도 한번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답사를 언제 갈 건지. 그 다음에 시간별 예시는 이동 시간, 그 다음에 교육 시간 간단하게,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 시간, 출발 시간 그렇게만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산에 갔어. 근데 산에 갔을 때 준비물이 뭘 것 같은지, 한번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준비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주제에 관련된 준비물이 뭔지 제가 지금 준비물 포스트잇 활동지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산에 가면 아이들이 올라갈 때 샌들 신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사항으로 적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정화라고 합니다. 네, 저희 1조는요 막강 1조인데요. 이걸 급하게 태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쉽고 재밌는 주제로 하려고 감자 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감자를 빨리 심어야 돼서 감자 심기를 했다고 치고 네네네. 그래서 감자 심는 철이 지금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말로 잡았어요. 4, 5, 5일. 그리고 주제는 텃밭 체험 감자 심기. 목적은 체험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먹거리를 직접 길러보기. 장소는 시청 옆에 있는 주말농장. 다 아시죠? 여기 대상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가족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담당자는 저희 1조 3명이고요. 자료 조사는
감자의 생태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동화책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고요. 답사일은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갈 거예요. 오늘 4월 3일이고요. 시간별 예시는 10시에 시청 앞에 집결해서 이제 텃밭으로 이동해서 12시까지 감자를 밭을 부르고 밭을 배당하고 감자 심기 그리고 마무리 뒤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씨감자, 호미, 칼, 장갑, 모자, 물 등등 응급약 이렇게 있고요. 주의사항은 저희가 칼이나 호미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혹시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해 좀 우려가 돼서 그런 안전사항을 주의사항으로 잡았습니다. 네, 되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조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괜히 엄살 부리는 것 같아. 이거 한 번 하더니 일취월장하셨어요. 그거는 발표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3조 이정수입니다. 저희도 일시를 이번 주 4월 6일로 잡았고요. 주제는 봄식물 관찰하기로 정했습니다. 목적은 봄에 나오는 식물들을 알아보고 자연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로 했고요. 장소는 옥구공원으로 정했고 대상은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담당자는 이제 저희 조 4명이 가기로 했고 자료 조사는 저희도 오늘 이제 조사를 하고 사전 답사는 이제 4월 6일 날 했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4월 5일 날 사전 답사를 가기로 했고요. 시간별 예시는 저희가 이제 옥구공원을 가려고 하면 오이도역에서 집결을 해서 30분 그러니까 10시에 오이도역에서 집결하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옥구공원에 도착해서 이제 주제별 및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공원의 식물 관찰 및 체험 활동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했고요. 준비물은 이제 거기 많이 돌아다녀야 하니까 운동화, 그 다음에 필요한 물, 모자, 간식, 필기도구를 이제 준비하고 주의사항은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디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행동 금지 및 자연물 훼손하지 않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거 쉽죠? 자, 다음은 2조. 안녕하세요. 하윤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남았는데 남자가. 앞으로 잘 좀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일시는 멀리 잡았어요. 9월 30일 날. 왜냐면 그 전에 또 약속이 있으면 못 갈 수 있으니까 길게 잡아가지고 주제는 이제 습지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목적은 생태계 이제 습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갯골 생태공원으로 저희는 가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는 저고요. 자료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뭐 손으로 이제 좀 느껴보고 그런 거로다가 이제 자료를 이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전 답사일은 9월 28일 날로 했습니다. 이틀 전에. 왜냐면 한 달 전에 미리 갔다 오면은 거기 또 다른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틀 전에 가기로 했습니다. 9시 30분에 이제 모여가지고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10시에 도착해서 인원 파악하고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거기 이제 갯벌에 들어가가지고서 생태 교육도 하고 만져도 보고 물길도 한번 보고 그런 거로다가 이제 체험학습을 하고 11시 반에서 12시까지 인원 파악하고 정리정돈하고 이제 거기서 해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외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모자, 그다음에 이제 갯벌에 들어가면 이제 저 장화, 장갑, 뭐 개도 좀 잡으려면 물통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안전이죠.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한조. 안녕하십니까, 김원숙입니다. 저희 4조는 2014년 4월 19일 날 일시고요. 주제는 갯벌에 사는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정해봤고요. 목적은 갯벌에 사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알아본다. 이렇게 정해봤고요. 장소는 시흥 우리 갯골. 담당자는 우리 팀이 달팽이 팀으로 정했어요. 달팽이처럼 천천히 살자라는 뜻에서 달팽이 팀으로 정해봤고요. 우리 담당자가 달팽이 팀이 되고 대상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잡아봤고요. 사료조사는 갯벌 도감하고 현장 답사해서 어떤 생물과 시흥갯골에는 어떤 생물과 식물들이 사는지 먼저 조사해보고 그날 4월 19일 날 몇 시 정도에 물이 빠지는지 해서 확인해보고 이제 조사를 해보고 답사일은 4월 12일 날도 한번 가보고 4월 17일 날도 2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별 예시는 9시 50분에 거기 갯골 방문자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요. 10시에서 10분 정도 안내하고 도입 활동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 갯골에 사는 생물과 식물들을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체험 활동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마무리하고 여기 와서 어떤 친구들 만나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친구들이 소감 발표할 친구들은 발표해 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루페랑 관찰통, 망원경, 물, 응급약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주의사항은 화장실하고 씻는 곳이 어디 정도 있는지 확인해주고 갯벌이 좀 이렇게 빠지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항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써보시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하면 저게 이제 보완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장 체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짜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한번 실습해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하고 함께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흥 갯골을 이렇게 잘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